스포츠과학과 하이퍼포먼스 코칭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닉 윙클먼의 명저, 코칭의 언어를 가지고 선수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새로운 코칭 패러다임을 깊숙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동작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요, 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선수의 뇌와 신경계를 직접 설계하고 퍼포먼스를 완성시키는 그 과학적 원리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코치님들이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딜레마잖아요. 드라이빙 레인지나 연수 코트에서는 정말 교과서처럼 완벽한 폼을 만들던 선수가 왜 결정적인 순간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 예를 들어 골프에서 아주 까다로운 트러블샷을 해야 한다거나 테니스에서 예측 불가능한 랠리가 이어질 때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바로 우리의 코칭 방식, 즉 우리가 학습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시는 이 표가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핵심적인 변화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에 지시형 코치는 마치 정답지를 들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는 선생님 같아요. 하지만 오른쪽에 설계자형 코치는 선수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로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훈련할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수의 뇌가 어떻게 배우고 적응하는가로 초점을 완전히 옮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코칭의 진화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우리는 선수를 지시만 따르는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사로 키워내야 합니다. 테니스 선수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샷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거나 골프 선수가 최악의 라이에서 다음 샷을 창의적으로 구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존의 코칭은 뭐랄까, 코치가 정답진 모델이었죠. 백스윙은 이렇게 하고 임팩트는 저렇게 해. 하지만 실제 경기가 어디 정해진 공식대로만 흘러가나요? 이런 명시적이고 반복적인 지시는 통제된 연습 환경에서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의 수많은 변수 앞에서는 오히려 선수의 적응력을 꽉 막아버리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도전 지점 가설이라는 거, 이거 정말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뭐냐면요, 학습 효과라는 게 너무 쉬울 때나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아니라 선수의 현재 능력보다 살짝 어려운, 하지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치의 진짜 역할은 정답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최적의 도전 지점을 설계해서 선수의 뇌가 스스로 최적의 답을 찾도록 자극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훈련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 3단계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겁니다. 첫째, 매번 똑같은 공을 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기처럼 다양한 변수를 주는 거죠. 훈련의 맥락적 간섭을 높이는 겁니다. 둘째, 팔을 쭉 뻗어 같은 동작 지시가 아니라 저기 보이는 콘을 맞춰봐 처럼 결과 중심의 목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가 실수했을 때 바로 달려가서 답을 주지 마세요. 스스로 뭐가 문제였지? 하고 생각하고 교정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 훈련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죠. 바로 언어, 즉 피드백에 대해 과학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코치님들이 더 많이, 더 자세히 말해줄수록 좋은 코칭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신경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코칭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책의 저자인 닉 윙클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코치들한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선수를 돕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정보를 주입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과잉 소통이 오히려 선수의 학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슬라이드가 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뇌가요, 특히 복잡한 운동을 할 때 쓸 수 있는 작업 기억의 용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코치가 서브 하나 넣는 상수한테 무릎 더 굽히고 팔꿈치 올리고 손목 스냅 신경 써 이렇게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의 뇌는 인지적 과부하에 걸려서 어떤 정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학적인 해법이 뭐냐? 바로 대역폭 피드백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오차 허용 범위를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수의 스윙이 이 범위 안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범위를 벗어나는 큰 실수가 나왔을 때만 딱 개입하는 겁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선수의 뇌는 스스로 오차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신경 회로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법은 지연된 피드백입니다. 샷이 딱 끝나자마자 방금 손목 너무 일찍 썼어. 이렇게 바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한 5초, 10초 정도 기다려주는 거죠. 이 짧은 침묵이 왜 중요하냐면 선수에게 방금 내 몸이 뭘 느꼈는지, 공은 어떻게 날아갔는지 스스로 복귀하고 자기 몸의 감각을 처리할 결정적인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야말로 진짜 학습, 즉 뇌의 신경 가소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는 보통 완벽한 스윙 자세, 이 바이오 메카닉스에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선수의 정신 상태, 초점,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코칭하는 일입니다. 이 표가 코칭 언어의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인 주의 초점을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내부 초점은 말 그대로 주의를 내 몸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손목에 스냅을 줘, 무릎을 굽혀처럼요. 반면에 오른쪽의 외부 초점은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낼 결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공에 탑스핀을 걸어봐처럼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뭘 보여주냐면 이 외부 초점 큐잉이 우리 몸의 운동 시스템을 불필요한 의식적 통제에서 해방시켜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든다는 겁니다. 골프를 예로 들어볼까요? 머리 들지 마세요. 이건 대표적인 내부 큐죠. 선수는 오히려 경직됩니다. 그런데 이걸 클럽이 공을 쓸어내는 걸 끝까지 지켜보세요 라는 외부 큐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고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힙을 돌려가 아니라 클럽을 저 타겟으로 던져버려 라고 말할 때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아서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힙과 몸통을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한된 행동 가설이 설명하는 원리인데요. 쉽게 말해 내부 초점은 운전할 때 계속 핸들을 몇 도로 꺾고 페달은 몇 퍼센트 힘으로 밟을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움직임을 방해하는 분석으로 인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죠. 반면에 외부 초점은 목적지만 딱 알려주고 우리 몸이라는 최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이 최적의 경로를 찾도록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인 코칭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요, 딱 하나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죠. 선수의 퍼포먼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 하나가 바로 부모, 선수, 그리고 코치로 이루어진 이 PAC 동맹입니다. 이 세 주체가 서로를 믿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갈 때 선수는 비로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단단한 심리적 토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진화된 코치가 가야 할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코치님의 역할은 더 이상 정답을 알려주는 지시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수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문제 설계자가 되셔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피드백을 멈추고 선수의 뇌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침묵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의 신체 부위가 아니라 움직임의 결과에 집중하는 외부 초점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이제는요,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에만 의존하는 코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운동학습과 신경과학에 기반해서 선수의 뇌와 신경을 직접 깨우는 그런 과학적 코칭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선수의 잠재력을 진짜로 터뜨리는 열쇠는 완벽한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잘 설계된 질문, 전략적인 침묵, 그리고 목표를 향한 명확한 외부 초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